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국민들은 왜 등을 돌렸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7.0%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22년 8월 첫 주차에 기록했던 29.3%를 밑도는 최저 기록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68.7%로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부정적 평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 상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만과 내수 진작을 기대했던 추석 연휴의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야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 등도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리얼미터는 보수층과 기존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5.1%포인트, 인천, 경기에서 4.5%포인트, 광주, 전라에서 4.0%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1.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주요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70대 이상에서 5.7%포인트, 60대에서 4.7%포인트, 30대에서 3.9%포인트, 20대에서 3.1%포인트, 40대에서 1.1%포인트가 하락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0%로 일주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9.6%로 0.5%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모두 지지율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0.7%로 2.9%포인트 상승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개혁신당도 0.1%포인트 상승한 4.2%로 기록되었으며 진보당은 0.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9.8%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난관이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느낀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지지율 회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야당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16일에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가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치열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한 후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한 선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에서 진영별 후보 단일화 여부와 서울 지역의 낮은 여권 지지율이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6차례 치러졌으며 이 중 4차례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반면 보수 진영은 다수 후보 난립으로 표 분산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53.2%의 보수 표가 분산됐고 결국 38.1%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14년 첫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진보 진영의 단일화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후보 단일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우조 고려대 교수가 15일 여론조사 100%를 통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23일에는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할 예정이다. 한편 진보 진영도 후보 단일화 절차에 돌입했다.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7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용석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후보 등록을 철회하면서 진보 진영의 후보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의 낮은 여권 지지율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1%, 국민의힘 지지율은 30%에 그쳐 올해 4월 총선 직후 조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노현 전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탄핵하겠다며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30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미납한 상태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가 서울시 보수 진영의 지지율 회복 여부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공한다 해도 서울 지역의 낮은 보수 지지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